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요약 저자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내는 최적화를 원한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이 책은 한마디로 규칙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균형 있는 식단과 꾸준한 운동, 업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되 수시로 기분 전환하며 밤에는 숙면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첫 저자 내용의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뇌에서 분비되는 7가지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의욕을 부여하는 물질이고요. 분비 시기는 아침에, 즉 햇볕을 받아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활성화 방법으로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는 아침 샤워, 즉 기상할 때 잠이 안 오면 샤워하면 깨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심시간엔 되도록 외식을 해서 햇볕을 쬐라는 얘기고요.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 쬐기, 그 다음 새로운 길을 산책하는 것들, 그리고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뭐 계단 걷기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어떤 리듬을 타면서 하는 운동들이 좋다고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리듬감 있는 기도나 낭송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공감력 키우는 것도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음식으로는 고기나 땅콩, 바나나고요. 일상에 이게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상 후 두세 시간이 가장 집중력도 좋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수시로 기분 전환하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위협과 열정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행복물질인데 특징은 흥미를 부여하는 데 있고 분비 시기는 처음 목표를 수립하거나 또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이룬 다음에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상상을 하고 목표를 자주 되뇌이고 즐겁게 실행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주로 우리가 하는 게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삶의 방식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관련 음식은 죽순, 참치, 연어같이 빨간 생선이고요. 우유, 아몬드에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 활용하는 방법은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후 성취감을 맛보면서 개성 보상을 본인한테 부여해서 게임처럼 즐겁게 더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즐겁고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평온을 느끼게 하는 행복물질인데 특징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분비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몸과 마음이 릴렉스할 때도 엔돌핀이 나오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올 때도 이 엔돌핀이 우리 몸의 마약이라 그걸 완화시키느라고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활성화하는 방법 말 그대로 행복물질이기 때문에 마라톤 같이 힘든 운동을 할 때도 아이러니하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는 섹스, 또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을 때, 초콜릿을 먹을 때, 목욕이나 마사지를 했을 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일에 몰입한 상태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상태 또는 명상이나 요가 또는 삶의 태도에서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엔돌핀을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관련 음식은 매운 음식도 좋다고 하고요. 초콜릿 또는 기름진 음식. 그래서 우리 몸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엔돌핀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활용한다는 것은 아까 6번째 말씀드렸듯이 일에 열정적인 긍정적인 몰입을 하는 것이 엔돌핀을 솟아나게 한다고 합니다. 또는 힐링하는 거, 봉사활동도 엔돌핀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아세틴콜린인데요. 아세틴콜린은 우리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창의력 향상이고요. 분비 시기는 수면 돌입하기 바로 전 또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활성화 방법은 낮잠을 자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 또는 그냥 걷거나 산책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아주 좋은 장소는 목욕탕,
버스, 침대, 그리고 술집, 바를 의미하는 건데 바도 좋다고 합니다. 관련 음식으로는 달걀, 콩, 일상 활용으로는 다양한 주제 같은 거 정보를 접하고 있다가 영감이 혹시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오전에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게 좋고 오후에는 창의적인 상상력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심신회복과 수면을 불러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낮에 세라토닌을 가지고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낮에 빛을 많이 받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놔야 이걸 원료로 해서 잠을 잘 잔다는 의미입니다. 분비 시기는 빛의 양이 줄 때고요. 활성화 방법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은 자기 전에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빛에 많이 노출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침실은 어둡게 한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전에 웬만하면 어떤 긴장감을 갖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관련 음식으로는 아몬드나 아보카도, 시금치가 있다고 하고요.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잘 잤다는 숙면감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너무 적게 자는 건 결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시간 정도가 일반 사람한테는 맞다고 하고 있고요. 낮잠도 뇌와 몸의 피로 회복에 되게 효과 있는데 단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못 자니 한 30분 이내로만 기분 전환 형식으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드레날린은 좀 스트레스 물질인데요. 순간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물질입니다. 특징으로는 기압을 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운동선수들한테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분비 시기는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난다고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비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만원 지하철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렬한 운동도 금지해야 되고 또 우리 몸에는 결국 야근을 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음식은 과자나 초콜릿. 무슨 얘기냐면 공복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인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려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안 돼서 이제 뭐 아까 긴급으로 과자나 초콜릿 먹는 것도 좋다고 하고 릴렉스와 휴식을 꼭 필수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정신력 향상 물질입니다.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특징은 한계 상황에 몰린 인간이 자기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힘을 준다고 하는데 분비 시기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때,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에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고요. 관련 음식은 과일, 고기, 생선, 콩, 단호박, 달걀, 우유, 치즈, 견과류인데 요 정도의 음식들이 우리 뇌에 다 좋은 음식들입니다. 일상 활용으로는 이 물질이 분비되면 어떨 때 좋으냐면 긴급하게 처리하고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마감 업무 방식의 환경을 본인이 조성을 한 다음에 단기 집중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너무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